전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85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세전북신문의 정성학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뒤에 이제 손님도 계시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픽 보실까요? 네, 이게 사실 전국에서 관심이 컸죠. 재보궐선거 딱 한 곳 치러지는 맞습니다. 곳이고 네. 사실 구청장 선거라고 하면 네. 우리 지역 우리 도민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청장이 전주시는 행정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가 없죠. 선거가 네네. 없죠. 대신 이제 이 구청장이 자치단체잖아요. 서울은. 그렇죠. 그래서 자치구죠. 우리의 뭐 전주시, 완주군 뭐 그런 경우랑 같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 딱 한 곳 치러지는 곳인데 네. 엄청 주목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 전국적으로 사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에서 유일한 그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전초전 성격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네네. 특히 그 수도권 전국의 많은 분들이 그 전국 출신, 전국 각 지역의 출신들이 몰려 사는 곳이 또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서울의 그 여론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격이다라고 해서 관심들이 컸죠. 이미 근데 선거 결과는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예, 나왔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이 56.52%였죠.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였죠. 그 김태우 후보 공교롭게도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건데 전 구청장이죠. 네. 자, 39.37%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17.15% 포인트 차로 네네네. 민주당 측 후보가 압승을 한 결과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압승이라고 압승입니다. 봐야 될 텐데. 네네. 강서구청장 뭐 강서구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긴 합니다만 좀 네네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기 김포공항 쪽 있는 맞습니다. 그쪽이 서울의 이제 서쪽이죠.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게 구청장에 당선된 진교훈 네. 구청장이에요. 우리 지역도 출신이어서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뜬금없이 아마 중앙뉴스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가에 계시는 분 인사들이 네. 가서 지지 선거 운동을 또 펼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끌었죠. 그 진교훈 후보가 바로 전주 출신입니다. 후보 아닙니다. 이제 구청장입니다. 당선인이죠. 예, 그렇죠. 구청장 예. 당선되자마자 지금이 바로 바로 맞습니다. 예, 구청장입니다. 예, 이거 방송 나갈 때쯤이면 그렇게 네네. 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분이 전주에서 태어났고요. 그 한옥마을 옆에 한옥마을 끼고 있죠. 교동이죠. 교동 네네. 출신이시고 보니까 그 전주 완산고를 나왔는데 네. 교동에서 그 풀빵집을 하던 그 부모님께서 풀빵집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네. 전주에서 줄곧 자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완산고를 졸업했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다는데 서울대 대신에 경찰대를 택하셨다고 그럽니다. 경찰대 나와서 아마 아시는 분들 경찰 공무원을 하신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정읍경찰서장도 역임하셨고요. 네. 전북경찰청장도 역임하셨고 그렇죠. 자, 끝으로 그 지난해 5월이었죠. 경찰청 차장으로 지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그해 8월 달에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진교훈 구청장의 네네네. 일약 그 전국구 스타로 사실 떠올랐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통령께서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 구청장이죠. 네네. 후보로 또 나왔던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중도에 낙마했습니다. 김태우 맞습니다. 전 예. 후보가요. 근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면서 다시 또 곧바로 출마를 한 근데 거죠. 궁금한 네네. 게 자신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네네네. 다시 나온다? 뭐 이런 네네. 전례가 있습니까? 좀 전 보기 못 본것 드문 같은데? 매우 드문 사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보궐선거의 성격을 갖다가 크게는 네.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그 본인의 귀책 사유 때문에 지금 치러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이재명 대표 현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 그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그런 그 국민적 네네네. 판단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그 보궐선거의 성격을 규명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하고 국민의힘 쪽이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간의 시비도 크게 엇갈리는데요. 일단 뭐 민주당 측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법리스크 흔히 뭐 이른바 그 사법리스크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 정치 현상에 고전을 했었는데 이번 그 지선을 통해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런 네네. 그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네네.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이제 참패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의 뜻이 뭔지는 본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픽 보시죠. 아, 예, 잊을만 하면 나오는 네, 아이템입니다. 예, 여기도 투표죠. 여기도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네네. 완주 군민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네, 맞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상황인 겁니까? 네, 그 단체명이 그 여기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완주 역사 복원 추진위원회라는 그 조직 사단법인을 네 구성을 그렇더라고요.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완주 쪽에서는 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완주 지역 그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바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년 4월 총선이 네네, 그렇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4월 총선 전에 완주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네. 전주시와 완주군 간 행정구역 통합에 찬반 의기를 묻는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청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선 때 같이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총선 그 아마 그 구체적인 앞으로 그 로드맵을 세울 건데 네. 총선 이후에 주민투표는 별도로 지금 치르는 별도로. 방식을 고민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뭐 현행법상 그 주민투표법 있죠. 현재 그 현행 그 주민투표법상에는 주민투표를 청원하려고 하면 전체 유권자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네. 20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동의? 때 예. 청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국회에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네네, 그렇죠.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상에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30분의 1 이상이면 어허, 주민투표 예, 예. 청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주 지역 그 전체 유권자가 대략 보니까 한 7만 8천 한 200명 네네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현재 기준 했을 때 대략 그 정도인데 만약에 30분의 1을 적용했을 때는 2,600명 정도만 연설을 받으면 와, 예, 그 바로 기준이 엄청 낮아진 예, 거네요. 주민투표에 네네.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요. 이 단체 측도 곧바로 지금 그 올 하반기 네네. 중에 그 주민 투표 청원 운동을 시작을 해서 연서 한 2,600명 이 조건에 맞게 네네. 연수해서 정부에 청원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완주 전주 통합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벌써 네, 30년 맞습니다. 가까이 됐는데 네. 그 동안에는 전부 다 네. 완주군 의회에서 그랬고 아니면 군민들 뭐 네네. 아무튼 어찌됐든 완주군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다 네, 무산됐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전주 완주가 통합 가능성에 있어서 관건이 뭐냐, 쟁점이 뭐냐 바로 완주군의 여론이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죠. 보고 있는데요. 자, 상당히 그래서 네. 저 이걸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 네. 어떻게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점치십니까? 일단 상당히 과거 앞에서 했던 세 차례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통합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주 시민이잖아요. 예,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완주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잖아. 어떻게 네. 알아요? 저는 완주 국민인데.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완주 쪽에 네. 젊은층이 그 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신축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들어서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지금 보니까 운곡지구, 예. 삼봉지구 이런 이제 도심이 생기면서 예. 신도심이 생기면서 그 도심 쪽으로 그 젊은 신혼부부들, 맞습니다. 젊은층들이 유입이 꽤 많이 예, 됐죠. 기업들 또 이제 완주 산단을 중심으로 네, 해서 맞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젊은 그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네. 상당히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통합에 네네. 대해서 뭐 예컨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산 가치가 전주시 일대와 완주 군 일대와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거다라는 그래요? 기대감들이 솔깃한데. 예, 설계다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립을 지켰던 전라북도가 전주시 완주군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이 공식 부분이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이미 그 지난 6월에 지방선거 때부터 공약해왔던 부분이고 네네. 전주권 시군 통합은 아니, 공약했던 공약으로 부분이고 명문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작년 11월달에 그 공약을 확정지어서 발표를 했는데 126개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시 완주군 통합입니다. 네. 구체적인 로드맵도 이미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내년 그 총선 직후에 네네. 주민투표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그 시군의회 의결 방식이 됐든 네네네. 어떤 식으로 통합을 추진할지 그 즈음에 네. 결정을 하고 결정하고. 만약에 주민투표를 한다면 그 주민투표를 청원하겠다라는 네네네. 그런 계획인데 어쨌든 현역 단체장들 임기 내에 네.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제대로 될지.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통합 논의만 있으면 네. 사실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 있는 게 네. 찬성파 반대파 가지고 네. 굉장히 극렬하게 사실은 대립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반목하고. 네네.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이게 정치권, 정치인들 주도로 네. 통합 여론을 만들다 네. 보니 주민들 간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네네.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네.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이것도 뭐 투표 얘기네요. 투표 얘기인데 뒤에 이제 숨어 계신 분이 참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될 때쯤에는 네, 이 김행방불명 후보께서 신조어까지 나왔었죠. 후보가 됐을지 예. 장관이 있을지 참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 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영향이 있을 네네. 거다라는 이제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가지고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신 분이죠. 그 아마 우리 그 새만금 잼버리하고도 또 엮여가지고 좀 굉장히 여가부 장관 시끄러웠었는데. 후보자였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컸던 것 같은데 뭐 주식 파킹 문제도 컸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총선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네네네. 그 가부를 결정할 경우 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상당히 좀 그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아마 그 투표함 뒤쪽에 숨어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인사청문회 도중에 이게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까? 새로운 기록을 쓰신 것 같죠? 네, 예, 그렇죠. 매우 드문 사례인데 저도 뭐 사실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는. 없죠. 예, 청문회 네.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네, 나간다. 뭐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기 그 있네요. 김행불망. 그래서 오죽하면 네, 법에 네네. 청문회 중간 도중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법정을 넣자라고 하는 논의까지 되고 있는 사실은 이 황당한 해프닝. 예, 웃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네, 조합장인데 이게 이분들이 꼭 이렇게 헐크로 변신을 해가지고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순정 축협노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 노조, 정치권에서도 예, 예.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공동 뭐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서서 뭐 주장한 대로 그 조합장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또 네.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듯이 경찰 쪽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이게 뭐 저기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인 네네네.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고질적인 병폐다. 반드시 이참에 끊어야 한다. 따라서 엄벌을 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촉구를 거듭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네.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것도 이참에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